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주 중에 그 공보관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쟁점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결론이 다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그 평의에서 그것을 의견을 모아서 어떤 평의에 따르는 판결문을 쓰는데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판결만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제 있었습니까? 최재희 감사원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장과 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먼저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라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남은 쟁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정말 빨리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 변호사님 예측처럼 다음 주 중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소추 의결서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최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요, 그 석방 이후에 일주일째요. 어떻게 이렇다 할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되도록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 혹은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든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 또 포고령의 위헌 위법 등 5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파면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가적 이익 여부 이 부분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그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재를 하냐면 탄핵 소추 사유에 이르는 위헌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대하다. 라고 보면서 마지막에 그 이후, 그러니까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태도, 이 부분을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헌 위법 사태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리에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볼 수 없다. 따라서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지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억이 나네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론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진술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국민들이나 객관적 입장에서 보기에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과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파면해야 될 이익이 중대하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를 리 없고요. 이제 구속 취소로 지금 석방이 된 상황에서조차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 그 부분이 매우 불리하게 막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한편에서는 기각의 어떤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건데 글쎄요, 이미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이제 자극하지 않고 당연히 보여야 될 태도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쟁점 내용의 파면의 인용 사유가 혹시 되더라도 그 이후에 보이는 행동까지 덧붙여서 과거의 박 전 대통령 사례도 있듯이 조금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변론 종결 이후에 사유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본인 스스로 발걸음을 걸어서 나오시면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한 100m, 130m 정도 걸어가면서 3번 정도 국민들에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인사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로 인한 반향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 석방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은 지금 보여줬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자마자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독서를 하면서 조용하게 이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그 여당의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거 지금 증거가 사실상 그 법원에 의해서 부정됐기 때문에 변론 재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조용하게 했죠. 지금 네.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시끄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시끄럽게 여론전을 펼쳐가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금 마음이 좀 더 급해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믿고 나간다. 이 기조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보다는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한다. 이런 어떤 기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각 당의 그 장외 여론조는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보고요. 그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줄지 또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 발언